혹시 컨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컨텐츠 기반의 일을 하거나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김미경, 자청, 주원규 이들 모두요 하나의 학문을 기반으로 거기서 컨텐츠를 확장시켜서 생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확대시켰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하나의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청님부터 한번 볼까요? 역행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자신의 성공 비밀을 공개하면서 이를 역행자라는 책으로 썼고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걸까? 블로그, 유튜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늘 하다 말고 안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새로운 도전에 겁을 먹을까? 그리고 익숙한 일만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인간은 원래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진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대에 사람이 새롭게 뭔가를 도전한답시고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 덤비면요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조심하고 뒤에 숨었던 인간이 현재 살아남았고요. 우리는 그 잔머리 좋은 겁쟁이들의 후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화심리학에서 생존을 위해 존재했던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그 원시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런 유전자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다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컨텐츠를 비웃지나 않을까? 걱정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요 원시시대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세상이 150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상은 늘 관심이 높았고요.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너무 많은 인간들이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요. 나한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시절 유전자 때문에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도전을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적응했던 방식들이 왜 현재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것인가? 자청은 바로 진화심리학을 통해서 역행자라는 책을 기술했던 것입니다. 주원규 PD는요, 유튜브 콘텐츠 강의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그런데 고객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희망, 하나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희망과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는 걱정. 이 두 가지로 인간의 욕구가 귀결되고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공감할 수 있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재밌게도 이건요. 주원규 PD가 알았던 몰랐던 바로 토리 히긴스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조절 초점 이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토리 히긴스는요. 사회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접근 동기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원규 PD는 바로 그 토리 히긴스의 사회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본인의 유튜브 컨텐츠 고객을 분석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이처럼 컨텐츠 창작을 하려면요 바로 심리학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 창작자들이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심리학을 배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배우면 되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대학원은 심리학과가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이라서 평일 낮에 다녀야 됩니다. 이것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컨텐츠 창작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또 하나는요, 심리학 책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근데요, 국내에 나와 있는 심리학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논문들의 핵심 부분만을 번역해서 책으로 묶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내용도 많고요. 이해 안 되는 설명도 많고 맥락을 찾는 것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스터디, 북클럽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가 없이
비전문가만 모여서 북스터디를 진행하면 혼자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 읽기는요, 반드시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일반 심리학 강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강의 이후에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복습하기 어렵다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핵심 기초학문인 심리학을 강사, 유튜버 등 창작자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주는 심리학 박사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책을 지루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핵심 이슈를 질문의 형식으로 주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는 방식으로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참가자는 미리 공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이를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학습이면 어떨까? 강의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정 기간 동안 시즌제로 운영하고 그 기간에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감컨설팅의 토요 심리학입니다. 토요 심리학은요, 국내 최고의 심리학 학습 전문기관인 저희 감컨설팅에서 2020년 첫 번째 시즌을 시작한 이래 6번의 시즌 동안 무려 130여 명의 졸업생과 50권의 심리학 전문 서적을 분석하여 학습한 국내 유일의 사설 심리학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기업교육 강사나 교육 담당자, 유튜버, 콘텐츠 창작자, 작가, 일반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 그동안 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토요 심리학만의 혁신적인 학습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 중심의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서적을 막연히 읽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책을 보통 일반 북튜브에서는 그냥 쭉 읽잖아요. 히든 포텐셜에 대한 내용을 쭉 읽고 뭐 어떤 내용이 뭐 기억에 남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질문을 먼저 줍니다. 그 당시 했던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집단 지성이 높은 팀은 어떤 특성이 있고 왜 그 특성이 성과를 높이는가? 자신과 타인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학습자들은요, 애초에 주어진 질문 중심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입체적이나 구조적으로 읽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심리학 전문가가 그 관련된 주제를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은요, 강의를 통해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이슈와 책의 전체 구조 그리고 심리학 이론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저희 토요 심리학이요, 7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고정란에 댓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언제든지 신청 주시면요, 여러분의 심리학 학습을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토요 심리학 시즌 7번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